시아버지 칠순 잔치날이었어요. 저는 새벽 4시 반에 눈을 떴어요. 무릎 연골이 좋지 않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어쩔 수 없었죠.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며 속으로 헤아렸어요. 잡채, 동그랑땡, 배추전, 소갈비찜, 미역국, 나물 3가지. 12년 동안 이 집 식구들이 좋아하는 메뉴는 제 손에 다 외워져 있었어요. 남편 준호는 아직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딸 하은이는 어젯밤 늦게 잠든 탓에 방문을 꼭 닫아두었죠. 잔치가 시작된 건 점심 무렵이었어요. 친척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고 저는 부엌과 거실 사이를 오가며 음식을 내오고 빈 그릇을 치우고 또 채우고를 반복했어요. 큰며느리 현주 씨는 시아버지 옆자리에 앉아 아이스크림처럼 달콤한 말만 흘리고 있었죠. 어머님 이거 드세요. 아버님 이거 맛있죠. 드시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이세요. 저는 땀을 닦으며 그 모습을 언뜻 바라봤다가 다시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식사가 끝나고 어른들이 과일을 집어들 무렵이었어요. 시어머니 순자 씨가 어딘가 설레는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웃음이 입꼬리에 가득 걸려 있었죠. 오늘 좋은 날이니까 우리 식구들한테 좋은 소식 전하려고요.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행주를 손에 쥔 채로 부엌 입구에 서서 그 말을 들었어요. 아버지 칠순 기념으로 이번에 우리 아파트 명의를 제호 앞으로 넘기기로 했어요. 서류 작업은 이미 다 끝났고요. 장남이 집안 대를 이어야 하니까요. 이게 저희 2사람이 오래 생각한 끝에 내린 결정이에요. 시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마쳤어요. 박수라도 받을 것처럼 환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죠.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행주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고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아파트, 명의, 제호 앞으로. 그 3단어가 머릿속을 빙빙 돌았어요. 12년이었어요. 저는 12년 동안 그 아파트를 제 집처럼 드나들었어요. 수도꼭지가 세면 배관수리를 불러 자리를 지켰고 도배가 뜯기면 업자 불러서 일정 맞추고 대금을 치렀어요. 시어머니가 입원했을 때 2달 동안 매일 밥을 싸들고 갔던 것도 저였어요. 그런데 그 아파트는 이제 큰며느리 현주 씨의 것이 된 거죠. 현주 씨는 큰 소리로 감사하다고 말하며 시어머니의 손을 맞잡았어요. 어머님,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재호 씨랑 제가 꼭 잘 모실게요. 저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어요. 그리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와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차가운 물소리 너머로 거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죠. 그 이후가 문제였어요. 잔치가 끝나고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저는 재택 업무를 마치고 밥을 차리려던 참이었는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민정아, 이번 주 목요일에 아버지 안과 검진 있는 거 알지? 네가 모시고 가거라. 저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뗐어요. 어머님, 그날은 하은이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 상담이 있는 날이에요. 이미 날짜를 맞춰놓은 거라 바꾸기가 어렵거든요. 상담은 아빠가 가면 되지. 준호는 뭐가 바빠서 못 가? 준호 씨가 그날 지방 출장이에요. 저 말고는 갈 사람이 없어요.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그럼 형님한테 부탁드리면 어떨까요? 이번에 아파트도 넘겨받으셨으니까 병원 일도 좀 나눠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치솟았어요. 어디 감히 형님 이름을 그렇게 쉽게 불러. 현주는 회사 다니는 사람이야. 너처럼 집에서 컴퓨터나 두드리는 것하고 어떻게 비교해?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이 해야지. 저도 재택근무지만 엄연히 일하는 중이에요. 하루 빠지면 마감이 밀려요. 그깟 일이 얼마나 든다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왜 따박따박 말이 많아?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생각해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목요일 아침 8시까지 우리 집에 와 있어. 늦으면 알지.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잠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파트 단지 너머로 저녁빛이 기울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12년 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머릿속에서 떠올랐다 가라앉았다를 반복했어요. 시아버지 허리 수술 때 일주일을 병원 보호자 대기실에서 잤던 일, 시어머니 독감으로 쓰러졌을 때 새벽에 응급실까지 뛰어갔던 일,
명절마다 전날 밤부터 들어가 음식 준비를 했더니 준호는 그때도 항상 어딘가 바빴어요. 형님 내외는 그때도 항상 어딘가 바빴고요. 그리고 그 아파트는 이제 형님 거예요. 목요일 아침이 되었어요. 저는 하은이를 학교 버스에 태워보내고 책상 앞에 앉아 업무를 시작했어요. 8시가 지나자마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민정아, 지금 어디야? 왜 안 와? 어머님, 오늘은 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못 가겠어요. 짧은 정적이 흘렀어요. 뭐? 못 가? 그게 무슨 소리야? 말씀드렸잖아요. 하은이 상담이 있다고요. 담임 선생님이랑 이미 시간을 다 맞춰놓은 거예요. 상담이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아버지 눈이 더 중요하지 학교 상담이 더 중요해? 두 가지 다 중요해요. 그런데 형님도 같은 며느리시잖아요. 형님한테 연락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주는 안 된다고 했잖아. 회사가 얼마나 바쁜지 알아?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형님, 내가 아파트 명의를 받으셨으면 그에 따른 책임도 지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권리가 있는 곳에 의무도 있는 거니까요. 너 지금 재산 타령하는 거야? 그런 속 좁은 소리를 하고 있어? 속 좁은 게 아니에요. 12년 동안 제가 혼자 감당해온 게 있는데 이제 조금은 나눠야 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어요. 이 집안 며느리가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해? 당장 와! 오늘은 못 가요. 형님한테 연락해 보세요.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선이 조금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30분도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큰며느리 현주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동서야, 어머님이 나한테 전화하셨는데 오늘 병원 일 어떻게 되는 거야? 저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답장을 보냈어요. 형님, 이번엔 제가 정말 안 되는 상황이에요. 형님도 이 집 며느리시니까요. 현주 씨의 답장은 금방 왔어요. 나 오늘 오전에 팀장님 보고 있어. 알잖아, 내가 얼마나 바쁜지.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업무로 돌아갔어요. 오후 늦게 남편 준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 엄마가 아버지 병원 혼자 모시고 가셨대. 택시 타고. 당신 왜 안 갔어?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하은이 상담 있었잖아요. 여러 번 말했어요. 상담이야. 다음에 잡으면 되잖아. 어른 병원이 먼저지. 형님한테 부탁하면 되는 문제잖아요. 왜 항상 저한테만 연락이 와요? 준호는 잠시 말이 없다가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어요. 형수님은 회사 다니잖아. 그리고 형이 아파트 받은 게 뭐 형수님이 잘해서 받은 거야? 그냥 장남이니까 그런 거지. 저는 그 말에 쓴웃음이 나왔어요. 그럼 장남이 병원도 모시고 가면 되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오랫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12년이라는 숫자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12년. 제가 이 결혼을 한 나이가 25이었으니 지금의 제 나이 절반 가까이를 이 집안을 위해 썼다는 거잖아요. 다음 날부터 저는 매주 2번씩 시댁에 갖다 드리던 반찬을 만들지 않았어요. 손이 자동으로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내려는 것을 억지로 멈춰야 했지만 결국 그냥 닫았어요. 사흘이 지나자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반찬 왜 안 보내? 이번 주는 어쩌려고?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장을 보냈어요. 어머님, 저도 요즘 일이 많아서 시간이 안 나요. 형님, 내한테 부탁해보세요. 아파트도 넉넉히 받으셨으니까 좋은 재료로 잘 해드리실 거예요. 답장은 빠르게 왔어요. 현주는 직장인이야. 너같이 집에서 노는 사람이랑 달라. 너 지금 삐져서 이러는 거지? 저는 천천히 문자를 썼어요. 삐친 게 아니에요. 12년 동안 무료로 제공하던 서비스가 종료된 거예요. 앞으로는 형님 내에 연락하세요. 그 이후로 시어머니의 전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왔지만 저는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형님한테 연락해보세요. 저는 이번엔 어렵습니다. 한 번은 현주 씨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동서야, 어머님이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 우리가 조금씩 나눠서 하면 안 될까? 저는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형님, 저도 나눠서 하고 싶어요. 근데 12년 동안 제가 혼자 다 했잖아요. 이제 진짜 반반씩 하면 되는 거죠? 내가 회사 다니는 거 알잖아.
저도 이래요, 형님. 재택이어도 엄연히 일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파트 명의 넘어올 때 형님이 거절하셨나요?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그건 어머님이 하신 결정이잖아. 맞아요. 어머님이 하신 결정이에요. 그럼 어머님이 하신 결정의 책임도 어머님과 그 결정의 수혜자가 지셔야 맞지 않나요? 현주 씨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갑게 굳었어요. 동서, 너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야? 따지는 게 아니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님. 현주 씨는 뭔가 더 말하려다가 전화를 끊었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커피 한 모금을 마셨어요. 손이 아주 조금 떨렸지만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오랫동안 눌려있던 무언가가 뚫려 나오는 느낌에 가까웠어요. 그 주 금요일 저녁, 준호가 퇴근하고 돌아왔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여보, 형이 나한테 전화했어. 형수님이 많이 힘들어한다고. 그래요? 당신이 너무 심하게 구는 거 아니야? 형수님도 일하는 사람인데. 저는 준호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준호 씨, 나 한 가지 물어볼게요. 내가 지난 12년 동안 병원 몇 번 모시고 갔는지 알아요? 준호는 말없이 시선을 내렸어요. 기억 못하죠. 저도 다 세진 못했어요. 그냥 연락이 오면 갔으니까. 명절 전날 시댁 들어가서 새벽까지 음식 준비한 것도요. 아버님 수술 때 일주일 병원에서 잔 것도요. 그때 형님은 어디 계셨어요?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도 힘들어요. 무릎도 아프고. 재택이라고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도 쉬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 12년이 제 나이 절반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제가 감당해온 일들, 형님네는 한 번도 나눠서 한 적이 없잖아요. 준호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건 알아.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당신이 이렇게 하면 나만 끼어서 힘들잖아. 당신이 힘든 거요? 지금 당신이 힘들다고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어요.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물소리 너머로 준호가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핸드폰을 바라보는 소리가 들렸어요. 명절이 3주 앞으로 다가왔어요.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민정아, 이번 추석 음식 준비는 미리미리 해놓아야 해. 올해는 아버지 칠순 기념으로 친척들도 많이 올 거야. 전 종류별로 다 하고 생선도 큰 걸로 올려야 하고 지방 사람들까지 오면 20명은 넘을 것 같아. 저는 한 박자 늦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저는 이번 추석에 음식 준비를 못할 것 같아요. 뭐? 형님이 이 집안 큰 며느리시잖아요. 제사 음식이나 명절 준비는 큰 집에서 담당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현주가 요리를 할 줄 알아야 시키지. 그 말에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형님이 요리를 못하세요? 회사 다니느라 바빠서 배울 시간이 없었다잖아. 어쩌라고 그래서 네가 하는 거지.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어머님, 저도 처음부터 요리를 잘한 게 아니에요. 이 집에 들어와서 배운 거예요. 형님도 하면 배우세요. 너 지금 어른한테 말버릇이 왜 그래? 어머님, 저는 이번 추석은 남편 준호 씨와 하은이랑 셋이서 따로 보낼 생각이에요. 어머님 댁 음식은 형님 내에서 준비하시도록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낮고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 진짜 끝까지 이렇게 나올 거야? 네, 저는 변한 게 아니에요. 이제야 제 자리를 찾은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거울 앞에 서봤어요. 37살, 잔칫날 새벽부터 움직이다가 지쳐 깜빡 잠이 들었을 때 얼굴에 맺혀떴던 땀방울들이 생각났어요. 그때 거울 속에 저는 항상 지쳐 있었죠. 지금의 눈빛은 달랐어요. 낯설 만큼요. 추석 전날 시어머니는 큰아들 재호 씨와 큰며느리 현주 씨를 불렀어요. 저는 갈 생각이 없었는데 준호가 제 팔을 잡고 애원했어요. 여보, 이번 한 번만이야. 거기 안 가면 내가 너무 힘들어. 저는 준호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어요. 알았어요. 가는 대신 음식은 안 해요. 시어머니 댁에 도착하니 부엌이 난장판이었어요. 현주 씨가 앞치마를 두르고 전을 부치려다가 기름이 튀어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죠. 전반죽은 너무 묽었고 팬 위에서 모양을 잃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죽 농도가 맞는 건가요? 밀가루를 너무 많이 넣었잖아. 계란을 더 풀어야지. 계란을 몇 개요? 시어머니가 혀를 찼어요. 이게 벌써 몇 개냐? 저는 부엌 입구에서 그 광경을 잠시 바라보다가 거실로 들어가 딸 하은이 옆에 앉았어요. 엄마, 도와주면 안 돼? 하은이가 조용히 물었어요. 괜찮아. 이번엔 다른 분들이 하셔야 해. 하은이는 더 묻지 않았지만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작은 손의 온기가 가슴속으로 스며들었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상이 차려졌어요. 저는 음식에 손을 대지 않았어요. 저는 한쪽 면이 검게 탔고 나물은 짠내가 났어요. 갈비찜은 고기가 질겨서 씹기가 어려웠죠. 현주 씨는 식탁 앞에서 민망한 듯 시선을 내리깔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이게 무슨 음식이야. 먹을 수가 있어야지. 어머님, 저 요리를 잘 못한다고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회사 다니느라 배울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민정이한테 항상 시킨 거 아니야.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항상 민정이한테 시켰다는 말이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하은아, 일어나. 민정아, 아직 식사가 끝나지 않았잖아. 시어머니가 불렀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님, 저도 할 말이 있었는데 오늘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저는 12년 동안 이 집을 위해 많은 것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당연한 일이 아니었어요. 이 지금 형님이 힘드신 게 요리를 못해서가 아니라 12년 동안 그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저도 처음엔 몰랐거든요. 하면서 배운 거예요. 현주 씨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계속했어요. 앞으로도 저는 예전처럼 하지 않을 거예요. 형님, 내가 받으신 것에 책임을 지셔야 해요. 저한테 당연하게 기대지 마세요. 저는 하은이의 손을 잡고 현관으로 나왔어요. 등 뒤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따라왔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밖 공기가 시원했어요. 하은이가 제 손을 꼭 쥐며 말했어요. 엄마, 잘했어. 저는 그 말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았어요. 그냥 웃었어요. 추석 당일 아침이 되었어요.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민정아, 지금 부엌이 엉망이야. 잠깐만 와줄 수 없어? 아침 음식만 좀 도와줘. 어머님, 저는 오늘 하은이랑 영화 보러 가려고요. 영화? 지금 명절인데 영화를 봐? 네, 저희도 이제 저희 시간을 보낼 거예요. 민정아, 어머님, 현주 씨한테 연락하세요. 그리고 정 안 되면 주문 배달을 시키세요. 좋은 음식 많이 나와요, 요즘. 전화를 끊고 저는 하은이를 깨웠어요. 딸이 잠옷바람으로 나와 눈을 비비며 물었어요. 엄마, 오늘 진짜 영화 가는 거야? 응, 밥 먹고 가자. 하은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오랫동안 잊고 있던 것을 되살려주는 것 같았어요. 추석이 지나고 2주가 흘렀어요. 어느 저녁 시아버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시아버지가 저에게 직접 전화를 하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었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힘없고 조용했어요. 민정아, 나다. 아, 네, 아버님. 요즘 밥을 잘 못 먹겠어. 입맛이 없어서. 네가 해주던 된장찌개가 생각나더라. 그냥 한번 만들어다 주면 안 되겠니? 저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아버님, 제가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말해봐. 칠순잔치날 아파트 명의 넘기실 때 저한테 미리 말씀해 주실 수 있으셨잖아요. 한마디만 하셨어도 됐을 텐데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긴 침묵이 흘렀어요. 미안하다. 그 세 글자를 듣는데 12년이 걸렸어요. 아버님, 사과는 감사한데요. 그 사과가 제 노동을 다시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된장찌개는 현주 씨한테 부탁해 주세요. 저는 이제 제 살림 살러 가야 해서요. 저는 통화를 마치고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는 않았어요. 아마 12년 동안 울 만큼 울어서 이젠 눈물도 바닥이 난 모양이었죠. 그로부터 며칠 후 준호가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소파에 앉아 오랫동안 말이 없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저녁을 차리다가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무슨 일 있어요?
형수님이 엄마한테 당분간 요양원을 알아보자고 했대.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형이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겠어. 당황했지. 재산 다 넘겼는데 이제 요양원 얘기가 나오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국을 저었어요. 여보, 준호가 불렀어요. 목소리가 처음으로 낮고 진지했어요. 내가 당신한테 너무 많이 기댔어. 12년 동안. 저는 국자를 내려놓고 준호를 바라봤어요. 당연한 걸 당연하게 여겼어. 당신이 항상 거기 있어서. 미안해. 저는 한참 그 말을 마음속에서 굴려봤어요. 미안해. 그 말이 12년이 지나서야 나왔어요. 늦었지만 그래도 들었어요. 준호 씨, 나는 앞으로도 예전처럼은 못해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알아. 그런데 우리 가족 셋이 함께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 가족.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만 해도 충분해. 그날 저녁 하은이가 학원에서 돌아와 셋이서 오랜만에 함께 밥을 먹었어요. 특별한 반찬도 없었고 이야기가 많지도 않았지만 식탁이 따뜻했어요. 오랫동안 없었던 온기가 그 작은 식탁에 모여 있었어요. 이후로 시어머니는 몇 차례 더 전화를 하셨지만 저는 매번 같은 말을 했어요. 형님, 내일 연락해보세요. 저는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고함도 치시고 울기도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느 날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친구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민정아, 오랜만이야. 잘 지내? 저는 한참 만에 웃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잘 지내? 우리 이번 주말에 볼래? 나 요즘 시간 꽤 많아졌어. 약속날 친구를 만난 카페에서 저는 오랜만에 아무 눈치도 보지 않고 커피를 마셨어요. 시댁 얘기를 하소연하는 게 아니라 하은이와 다음 달에 가려는 여행 이야기를 하고 요즘 배우기 시작한 드로잉 이야기를 했어요. 친구가 신기하다는 듯 저를 바라봤어요. 민정이 너 뭔가 달라졌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나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그냥 오랫동안 내가 아닌 사람으로 살았던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게 저녁바람이 차가웠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누구군가는 제가 며느리 도리를 저버렸다고 할지도 몰라요. 독하게 변했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12년 동안 아무도 제게 묻지 않았어요. 힘들지 않냐고, 쉬고 싶지 않냐고, 하고 싶은 것이 있지 않냐고. 저는 그 물음이 오길 기다리다가 기다리는 것에 지쳐서 결국 제가 저 자신에게 먼저 물었어요. 지금 행복해? 그리고 처음으로 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이제부터 그렇게 살 거야. 37살 이민정. 저는 이제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저 자신으로서의 하루를 살고 있어요. 그게 무엇보다 가장 용기 있는 일이라는 걸 이제는 알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